우리는 그동안 중국만이 동양 유일의 천자국이었던 것으로 알아왔다. 그러나 중국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춘추 전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이후의 일로서 그로 인해 처음 황제가 됐다는 뜻의 시황제라고 한 것이다. 그 천자라는 것은 바로 그 천재지자의 약칭으로서 그 상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자제도라는 것도 그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고종 황제 이전에 천자국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현조라는 제천단을 찾아보기로 했다. 제천단으로 잘 알려진 태백산 천왕단, 지리산 노고단을 찾기 전 우선 대한제국 이전 마지막 황제의 국가였던 고려시대의 제천단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한민족 제천문화의 성지 강화도였다. 강화도는 고려 왕실이 몽고의 침략을 피해 피난한 곳으로 고려의 흔적이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있는 곳이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국가가 한강을 장악하려고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강화를 목구멍 같은 강화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강화에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한반도 전 우리 국토의 축소판 같아. 역사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다 있고 왕도도 있고 막 그런 중요한 지역이죠. 강화도 최북단에 있는 봉천산. 하늘을 받든다는 이름 그대로 산 정상에는 고려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하늘에 기원하던 제단이 있었다. 강도지에 의하면 봉천대는 고려시대 충리소로서 제천의식을 행하던 제단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제기됐다. 삼국시는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도 마찬가지고 군이 상주했다든가 그래서 군이 한강 하구를 살피는 그런 초소 같은 것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단을 이제 세웠던 것도 그건 처음에는 그 전략적인 목적에서 세웠던 거고 봉화될 수도 있는데 그 봉화대 확인을 하려면은 그 단을 일단 해체해야 되고 그 주변을 발굴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지금은 제천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봉천대 옆에는 이곳을 관리하던 사람들의 집터와 기와장만 남아있어 이곳이 정말 제천단이었는지 의혹을 가지게 하고 있다. 정말 이곳은 고려시대의 제천단이었을까? 봉천대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한민족의 성지로 잘 알려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이다. 해발 468m의 그리 높지 않은 산. 촬영 장비를 나르며 만난 수많은 계단은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모든 산의 머리라는 뜻으로 두악이라 불렸던 만이산. 돌을 쌓아 만든 참성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단으로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원형이고 위는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방형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참성단은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 고려사에서는 참성단을 당군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단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즉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고조선의 초대 당군이 세 아들에게 삼낭성과 참성단을 쌓게 하고 천제를 지내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족산성은 본래 삼낭성으로 삼신을 수호하는 행랑이라 하여
단군의 세 아들을 삼당이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참성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천단으로 단군 조선 이래 근세 조선에 이르기까지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온 한민족 고유의 제천 성소인 것이다. 제천 문화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인제 향토사와 제천 문화를 연구했다는 최병헌 소장. 1978년도 12월 초순경에 제가 이제 군청에 있으면서 실무 관계로 이제 한계산성을 좀 답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하는 과정에서 안내자가 뭐 좀 이상한 재단이 있고 뭐 거기 뭐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돌아봤는데 뭐 일반 우리들이 뭐 성황당 같이 그런 재단으로만 하지 천재단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우대사가 이제 이 천재단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것이 한 2편 제가 발굴을 했는데 보우대사가 1565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부터 이 재단과 산성이 쌓여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서 신라의 제천 문화가 남아있다는 한계산성을 소개받았다. 한계산성 요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한 1km 정도 올라가시면 평평한 1000m 고지 여기가 천재단 정도. 옥녀탕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보호구역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탐방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시기가 조금 힘들고요. 옥녀탕서부터 한계산성까지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길이 조금 완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천재단까지는 1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 구간도 있기 때문에 산 지리를 잘 아시는 구조반이랑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험난한 산행에 태풍의 영향까지 받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철옹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조대원들의 동행이 필요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이방인의 방문을 쉽게 허락치 않는 듯했다. 신라 경순왕 때 자연석으로 축조된 한계산성 안에는 대궐터, 우물터, 절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정상 가까운 곳에 있는 통천문을 지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했다. 한계산성은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한 천혜의 요새였다. 자연보 관리지역으로 묶인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어 제천단에 가까이 갈수록 산행은 더욱 힘들었다. 몸을 너무 숙여서 그래. 그렇지. 나무 위에 잡지 말고 아래로. 네.
해발 1000m 정상에서 만난 제천단. 우리나라의 모든 산성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천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계산성 제천단은 다른 제천단과 달리 돌로 쌓아서 만든 3개의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단 밑에는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비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비문의 내용은 전문가도 해석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다만 조선 중기에 살았던 보우선사가 남긴 천단 즉사를 통해 이곳이 제천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두는 환하게 비추고 남성은 밝게 임하였구나. 산승의 끝없이 많은 뜻을 상제께서는 아시리. 왜 사람들은 이곳 한계산성의 제천단을 잃어버린 것일까? 우리 민족이 무력에 의해 중국에 사대하고 고려 말과 조선을 지나면서 상제님을 망각했듯이 우리는 지금 하늘을 잊은 것은 아닐까? 고조선 이전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천재는 고려시대로 와서 원구제로 이어진다. 고려의 원구제는 국가 최대의 행사로 성대히 치러졌다. 그러나 북방초원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원나라는 1231년 고려를 침략한다. 30여 년의 대몽항쟁으로 피폐해진 고려는 1259년 강화를 요청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에 이른다. 원나라의 간섭이 있었지만 고려의 천재는 계속됐다. 우리 민족의 천재가 폐지되기에 이른 것은 고려 말기 원을 배척하고 명을 따르는 배원 친명 정책 이후의 일이다. 고려 전기에는 보통 그 천재를 지낼 때 중국에 대해서 고려의 왕들은 흔히 말하는 책봉을 받기도 하고 또 사대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주로 형식적인 측면이고 실제 우리가 황구단을 지내거나 또는 제천을 지낼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원나라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대해서 진실한 의미에서의 천자제후 입장에서의 그 의례를 취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감히 제후가 천자의 의례를 지낼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공민왕에게 또는 고려에 대해서 황구제를 못 지내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그걸 눈치를 봐가면서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여요.